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16일 화요일에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딱 풀어드리는 딱풀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오후에는 그날 오후에 좀 초점이 쟁점이 되는 그런 뉴스거리를 가지고 좀 풀어보는 그런 코너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 이 문재인 정권의 독선 폭주 이런 데 맞서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았죠.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된다는 조국 사태 때, 조국 파동 때 사퇴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집회가 이 법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렸고, 이 광화문 광장에서는 또 사수를 해야 된다는, 지켜야 된다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집회까지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대선 주자로까지 자리매김을 했죠. 그 배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였습니다. 조국 일가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그리고 가장 큰 핵심 이슈였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조직적 개입 혐의. 그래서 백운호를 비롯해서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총선 결과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지금 거대 여당이 기세등등하게 출범을 하면서 그 이후 수사 소식이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의지가 꺾이는지, 아니면은 총선 결과로 인해서 영이 검찰 조직 내에서 도대체 영이 먹히지 않는지 둘 중 하나겠죠. 윤미향 파문 때도 초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지만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죠. 거기서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인지, 영이 안 먹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수사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윤미향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마포쉼터 관리소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그것을 둘러싼 의혹들이 차명 계좌 의혹, 또 돈 세탁 의혹까지 드러났는데 아직 윤미향 의원은 소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영이 먹히지 않느냐, 아니면 수사 의지가 꺾였느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춤한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주춤하는 사이에 거대 여당이 윤석열을 둘러싸고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뭐 선거 끝나면 감찰을 해서 내보낸다든가, 무슨 국회 탄핵을 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뭐 그런 내쫓는데 그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떤 사법적으로 대처를 하는, 처리를 하는 그런 방안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어제 단독으로 선출을 했죠. 윤호중, 법전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 윤호중 의원을 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명의 강성 의원들을 포진을 시켰죠. 이 법사위는 직접 검찰을 국정감사도 하고 소관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검찰총장을 이렇게 그렇게 출석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검찰총장이 잘 국회에 가지 않는다 그런 가능도 있지만은 감사라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부터 법사위에 언질나게 불려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예고가 시작이 됐죠.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사태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의 위원으로 나와서 마치 고군분투하듯이 하면서 조국을 옹호를 하고 야당 의원들을 공격을 하던 그 김종민 의원이 법사위원이 됐습니다. 법사위원이 돼서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첫 발언부터 윤석열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뭐 위정 강요가 있었다 그런 주장이 또 새로 제기가 됐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김종민 법사위원이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사건부터. 뭐냐 하면은 한명숙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기소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좀 가까운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사장 선진 대상 인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번에 이거 진정서가 들어왔죠.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진정서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원래는 그 대검 감찰 상가에서 그 진정서를 접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검찰총장이 했겠죠. 인권감독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그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한번 반발을 했었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한명숙 사건은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직접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한테 임명 제청을 했고, 그 우리법연구회 진보 성향의 그 판사 출신 모임, 판사들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은 자신이 이것을 다뤄야 된다, 한명숙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검에서는 이것은 징계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감찰부에서 할 게 아니라 인권감독관이 해야 된다. 이래서 인권감독관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김종민 의원은 대검 인권감독관이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진정권을 감찰 상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윤석열 총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다뤄보겠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소환해서 추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 법사위로 부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최강욱 의원이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본인을 기소한, 본인이 조국 CEO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공수처가 들어서면 수사 대상 1호다. 1호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죠. 근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서 지금은 법사위 1호 출석 대상이 돼버린 그런 형국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지금 법사위로 못 갔습니다. 본인이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토위 배정, 그 국회의장이 그 상임위 배정을 막 따로 했죠. 그때 국토위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 친문 네티즌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최강욱을 법사위로 보내라고 막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법사위로 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된 인물이.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 법사위에 강성들이 포진해서 완전히 윤석열 총장은 오라가라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러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음포도 놓고 막 징계도 놓고 압박을 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윤호중 새로운 법사위원장은 그 공수처 후속 법안 이것을 서둘러 처리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7월 중순에 공수처까지 들어서고 법사위에서는 이 친문 강경파들이 장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건, 다른 이 야당은 지금 지리멸렬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도 영이 안 서는지 어디가 꺾였는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윤미향 사건조차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총선 전에 탄핵감이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던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그 의혹을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아마 지금부터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월 달에 검찰 간부 인사가 있는데 1월 달에 소위 말하는 인사 참사가 당할 때는 그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맞서는 그 기세 싸움을 벌였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칼럼에서는 식물총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식물총장,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 앞으로 조국 비리, 재판 중이고 수사도 일부 남았죠. 조국 비리든 유재수 감찰무마든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든 이것 모든 것들이 총선 이후에 권력에 다 묻히고 마는, 특히 야당이 거의 지리멸렬한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정권의 뜻대로 가면서 그나마 좀 희망을 줬던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마저도 무력화되는 그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